네, 외로워도 슬퍼도 허짐은 울지 않겠습니다. 홍앵커가 없어서 외로워도 오늘 코스피가 좀 떨어져서 슬퍼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짐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반도체 투톱 형님들 대단했죠. 11만 전자 60만 원이 넘는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지갑이 두둑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나 어제 좋아서 그런가요? 오늘 조금 내림세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지금 1,700원 정도 내렸고요. 11만 전자는 좀 깨졌네요. 하이닉스 딱 60만 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금 0.8%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좋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927.4포인트 지금 1.41%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과 함께 제 외로운 이 마음을 달래줄 목요일의 남자지만 화요일에 좀 일찍 만나는 우리의 고민 상담소 쿨준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장님 모셔보기 전에 오늘입니다. 11월 4일 여러분과 또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신청 안 했는데 어떻게 일단은 가능한지는 제가 이분 모시고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오늘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박현지 과장님과 이혁진 차장님 출동하겠습니다. 잠실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분당 못 가셔서 아쉬웠던 분들 잠실 분당에서 조금만 넘어오면 되니까 잠실로 함께 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뿐만 아니라 11월 7일에도 여러분들 세미나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산으로 갑니다. 11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일산 WM센터에서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함께 하거든요. 투자 유망 종목 이날 창고 대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쿨준 부장님 잠깐 대기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에서 몇 개 좀 공개를 했던 종목들이 오늘 날아가고 있다라는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접해가지고 이날도 이혁진 차장님 또 소진웅 과장님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내년도 투자 전략 이제 세울 때가 됐습니다. 연말 또 따뜻하게 보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짜봐야지 고민되시는 분들 일산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의 짝꿍이 없는 날 또 든든하게 제 옆을 책임져 주실 또 이번 1시간 책임져 주실 우리 쿨준 부장님 화요일에 조금 땡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 자리 앞에 보이는 일정 확인해 보셨죠? 오늘 저도 출동을 합니다. 박현지 과장님과 이혁진 차장님만 잠실로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출동합니다. 쿨준 부장님도 예, 가신다. 오늘 방송 끝나고 네. 점심 한 끼 후딱 하고 잠실로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였잖아요. 우리 분당 다녀오셨잖아요. 예. 거기 현장 반응이 좀 좋았다면서요. 굉장히. 꽉꽉 채워가지고 네. 이 날씨에 에어컨 틀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추웠는데 네. 학구열 때문에 뜨거워서 굉장히 어떤 분당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3프로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분당에서 뭐 공개했냐고 지금 댓글들로. 일단은 소부장에 대한 강조를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요. 네. 일단 지수에 견인하는 빅테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폭이 올랐지만 하이닉스가 10% 넘는 기염을 토로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수 레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테크 종목들이 거의 한 7, 8화를 담당했으니까 그렇죠. 이 종목을 만약에 뺐다라면 한 2, 30포인트밖에는 오르지 않았던 시장이고 개별주들은 아직도 오히려 아직 상승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 있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보면 제가 지금 계속 전체적인 외국인들과 기관과 개인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수급이 좀 어때요? 예, 외국인들은 지금 1시간 만에 거의 1조 3천억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코스피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은 그렇게 과도한 매도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이에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투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나오는 날에 아마 옵션 만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셔닝을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상방보다는 하방이 조금 우세한 파생적인 논리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수의 레벨을 이제 더 이상 보기에는 조금 목에 찬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긴급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감독도 사인하지 않았는데 타자의 마음대로 그냥 기습번트를 댄 느낌의 오늘 장이에요. 오늘.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6세대 10나노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원시 공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평택 P2의 삼성전자 공정 과정에 원시 장비 관련돼서 조금씩 반입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약간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생겼다라는 점. 그 말은 뭐냐면 물론 2026년 HBM의 잔치는 물론 어저께 SK그룹의 서밋 행사에서도 확인됐고 최근에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해 보면 내년의 상반기 HBM 파티는 일단 하이닉스 도배입니다. 하이닉스가 도배한다. 네, 하이닉스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모두 다 이해는 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하이닉스의 목표가 올리는 거 보셨어요? 네. 100만 원까지 가는 거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움직임이 오케이 상반기는 일단 드랍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년을 위한 포석을 지금 세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 가지 단서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일단 제가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즉 무슨 종목이냐면 그 원시 레벨 공정 과정에 반입되는 일단 장비주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차트는 일단 원익 IPS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원익 IPS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종목은 유진테크가 될 겁니다. 네, 유진테크가 될 것이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 하나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야, 이오테크닉스 오늘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어닐링 장비 쪽에서 특화된 이런 회사이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탐방 가고 싶은 소부장 기업 리스트를 맞아요. 말씀드릴 네. 때 추가적으로 편입했었던 종목이었고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ASML 홀딩스가 실적 노이즈로 굉장히 2, 3분기 힘든 나날을 겪다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흐름들은 결국 이 ASML이 갖고 있는 어닐링 장비에 대한 노광 장비에 대한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어닐링 관련된 종목들이 국산에서는 누가 있다?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실적도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점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실적 발표 이후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질문들이 아마 쇄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회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건지도 물론 비밀 협약 유지 의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고 솔직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다라 하더라도 여러 곳곳에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점만 확인되어도 주가는 충분히 제가 볼 땐 기대가 될 수 있고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주가가 쉰다 하더라도 이들 소부장 업체들은 독야청청 갈 수 있다. 차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주가가 더 여기서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는 삼전 한익이 올라가면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는 형님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렇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리 끄댕이 쫙 잡고 저도 좀 끌어올려 주세요라는 흐름으로 갔으나 이제는 단독 독립적인 모멘텀과 자생적인 체력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시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따가 잠시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각 섹터별로 점검해 드리겠지만 네. 일단 오늘은 저는 굉장히 색깔의 변화가 왔고 이것은 바로 코스닥의 약간 훈풍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불씨가 오늘 지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드디어 이제 형님의 시간이 가고 나의 시간이 오냐, 코스닥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지금 어떤 그 불씨가 살아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오늘 사실 뉴욕 증시만 봐도 기술주 괜찮았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말 궁금한 거는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고점 부담이어서 아니면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단편적으로는? 한국이요? 일단 뭐 미국 시장도 그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DDR5에 대한 디램 가격, 스팟 가격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런 디램 업체들이 장기 계약에 대한 가격을 일단 블랭크 지금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결국 일단 너무 뜨겁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주가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상당 부분 하이닉스도 약간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라고 아예 거래소에서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로 생각을 드는데 밸류의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6월 달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쭉 올라올 때 예탁금이 그래도 한 25조에서 한 27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 달부터 지금 11월 한 4, 5개월 동안 개인들은 한 16조에서 한 18조 정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5 빼기 한 17이라고 보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로 쌔빠 돈이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조가 넘지 않았다는 한 얘기거든요. 8, 9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은 계속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금들이 지금 테크의 흐름들이 수요의 불확실성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이제 수요에 대한 확실한 물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네. 외국인들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하이닉스의 외국인 포지션 한번 보셨어요? 매도예요. 매도예요. 네. 자, 제가 이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확인하셨을 레포트인데요. 이거 보셨을 겁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하이닉스 목표가를 이만큼 올렸어요. 54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예. 네. 그러니까 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뭐 나쁜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상향 조정. 영업이익률은 OPM이라고 하죠. 과거 슈퍼사이클 정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슈퍼사이클 2027년까지의 제한적인 공급 확장은 되게 안 좋은 말인데 제한적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이런 공급 확장으로 인해서 2027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수준 성장. 자, 26년에 무려 99조를 추정했어요. 노무라는. 100조 가까이 되네요. 네. 내후년에 128조를 전망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상상의 날개입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TSMC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야? 아니 2027년엔 그러면 TSMC를 넘어선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려 HBM 마진이 60%를 넘어서는 구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왜 하이닉스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논리가 아마 적용됐을 건데 여러분 그럼 궁금한 부분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랑 TSMC랑 시총 지금 덩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요. 5분의 1이에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TSMC 하이닉스가 더 5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도 안 되는 그런데 포워드에 대한 이익을 땡겨오면 TSMC를 육박한다고?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레벨업이 됐지만 조정도 짧게 올 것 같고 다시 레벨업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죠. 자, 이제는 포모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의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20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온전하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한 주도 안 팔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 진짜 궁금한 대목이고 지금 홀딩으로 계속 가지고 계신다.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을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고객님들 보면 일단 부분 매도는 좀 있었다라는 거는 명확한 궁금하긴 팩트거든요. 하다. 네. 그래서 우리 3프로 고객님들은 끝까지 지금 홀딩하고 있는지는 참 궁금한 모습인데 네. 일단 저희들 NH도 목표가를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다가 삼성전자가 예, 14만 5천 원으로 네. 목표가를 올렸고요. 아, 작년 대비 YOY 대비해서 이만큼 성장할 거다. 즉 얼마? 한 83조는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부장님 예. 지금 3년째 홀딩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세요. 하나도 안 팔고 와. 더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고. 그 대단하다. 깐부 치킨에서 이제 젠슨 왕이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네. 이제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약간 소통을 했을 때 그 유튜브 짤이 돌더라고요. 젠슨 왕 하면서 형 때문에 나 부자 됐어. 나 15달러에 샀다고. 15달러에 샀다. 맞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야. 정말 아. 예, 정말 참 그런 상황인데. 진짜 진정한 고수들은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정말 삼성전자 정말 오랜 그 마음고생 하셨던 분도 참 계시는데요.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분석상 네. 가격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삼전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삼전과 하이닉은 일단 한 템포 쉰다 하더라도 그 공백을 자 누가 이어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력이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방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기존 주도주가 쉬면 내수주 섹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것들이에요. 자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뭐 물론 다 개별적인 섹터별로 종목별로 다 스토리가 있고 모멘텀이 있겠지만 내수주가 조금씩 바닥에서 잠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좀 목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관련된 내수 섹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또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통. 오늘 신세계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4, 5% 정도 반등하고 있고 우리가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우리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물 라면에 한번 도전하게 보겠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그 제품이 뭐더라? 1963인가? 할 때. 옛날 우지라면이 맞아요. 다시 나온다. 맞아요. 네, 예. 창업주의 어떤 한을 풀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내용을 아세요? 파동 알죠? 우지 파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몇 년생이세요? 아니 저는 이제 90년대에 태어나긴 했는데 네. 책에서 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공업용 기름이라는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그게 사실은 좀 대단한 시도였죠. 사실 소에 관련돼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저가의 라면을 통해서 섭취를 하려는 그런 뭐 좋아요. 그런데 다시 어벤져스를 뭐 다시 라면계에 네. 뭔가 1등을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아. 뭐 어쨌든 뭐 그런 신제품에 대한 효과들도 사실은 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엔터가 또 한국과 중국 간의 회담 통해서 그렇죠. 엔터가 다시 한번 이것도 하나의 보면 큰 범주를 보면 중국에서 불어온 내수 부양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내수 섹터 개념의 색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보면 전혀 벌어지는 듯한 뭔가 먹거리 사냥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좀 종목들이 많아지는 그런 11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네. 삼전한익이 급락은 없어야 될 것이고 단순 아름다운 조정이 있는다라는 전제라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방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지켜봤던 그 수급에서 코스닥이 1시간 동안 1,000억 이상의 매도가 안 나오고 그냥 뭐 1,000억 언더에서 매도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순환매 좀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막 변압기 어때요, 엔터 어때요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저희 2부에서 섹터별로 다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 수출 데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 지금 하이닉스의 노무라증권에서 26년, 27년 뭐 100조, 127조 얘기를 하시니까 스멀스멀 또 올라오는 게 삼전과의 시총 역전이 언제쯤 이거 얼마 안 남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시총이 역전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디램은 1등이 된 거니까 뭐 물론
뭐 다시 또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다시 1등 탈환이기도 하고 어제 서밋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압축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가장 바쁜 동네가 어딜까요? 물론 이천도 바쁘겠지만 청주가 제일 바빠요. 청주에서 뭐 하죠? HBM을 납품해서 지금 계속 공급하는 공급처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용인 클러스터를 얘기를 강조를 했고 청주에서 한 공장이라고 보면 이것이 저희는 용인에서는 적어도 한 4개 정도를 하나 세팅을 준비할 건데 이것이 청주의 한 6배 규모의 생산 능력을 캐펙스를 자랑하는 규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저는 뜨끔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공급 과잉이라는 너무나 이런 이슈로 만약에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거든요. 네. 이거는 2027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요에 대한 컨빅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한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전히 지금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예, 우리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 네.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 대학생들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인턴도 많이들 요즘 하시니까 네. 인턴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대학교 이제 졸업 전에 또 원서를 많이 내시는데 그래도 희망하는 이제 대학이 워낙 이제 하이 레벨은 여전히 의대를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이공 계열들은 약간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노리려는 그런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어딘데 당연히 하이닉스죠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그 신입 사원들이 올해 받았던 특별 상여금에 관련돼서 그냥 신입들도 거의 한 장 큰 거 한 장. 이걸 받았던 큰 거 한 장. 상황이 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숫자를 보면 야, 이거는 뭐 그 단기 이벤트는 아니겠구나.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아직 이 SK 하이닉스가 풀지 못했던 주주들에게 좀 더 신뢰를 얻으려면 배당이라는 선물 꾸러미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배당 꾸러미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2026년에는 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다시 펼치겠지만 네. SK 하이닉스는 현금을 좀 갖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아주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현금 부자란 말이죠. 현금이 왜 있고 없고 차이가 중요하냐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채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회사채에 관련돼서 신용사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현금 보유 능력, 현금 탈출 능력도 하나의 중요한 잣대일 수 있는데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몇 년간 이 신용 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지는 못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디램 산업에 대한 시황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안 좋을 땐 현금이 없는 네. 투자는 해야 되겠고 현금은 없는 그러니까 직원들도 불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완전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 SK 하이닉스도 물 들어올 때 노를 팍팍 저으면 안 돼요. 그냥 설렁설렁 저어야 돼요. 제한적인 공급 유입이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이 흐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혀 놓이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사실인데 네. 자 지금 이 얘기가 한 단계 조금 더 확장돼서 요 장표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어요. 효성중공업.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HBM,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 또 빅테크 서로 간에 투자 때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었고 네. 그를 통해서 하려면 이거 전력에 대한 쇼티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의 어떤 수주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산업이 뭐야? 바로 전력. 그러면 효중의 성적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야. 무려 NH에서는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어제 올려버렸어요. 네.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면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미 매출 비중 확대. 이게 바로 멀티플 상향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2025년 올해는 21%인데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는
30%까지 늘어나는 중공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올려버리니까 바로 어제 오늘도 아마 주가가 나쁘지는 않은데 자, 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효성중공업 작년 어제 기준 봤을 때 올해만 492%가 올랐습니다. 자, 효중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냥 화면을 보면서 그냥 혼잣말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효성중공업 지금 제가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손이 안 나.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보여요. 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LS일렉트릭 다 같은 부류의 회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장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가위바위보 게임이다라고 했어요.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뭐 졌어. 이겼죠. 네. 제가 이겼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들, 네. 자, 여기에 계신 모든 관객 여러분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시키더라고.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네.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선물. 상품권을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거 어려운데? 네, 그걸 제가 끝까지 생존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받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가위바위보 그래서 제 가위바위보 게임 뭐냐면 이제 아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홀딩 하신 분을 제가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했듯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고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여기서는 내가 이제 하차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HD 현대일렉이 그냥 지금 시가총액 그냥 러프하게 30조 시가총액 회사라면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1조예요. 자, 다시요. 영업이익 1조를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30조의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멀티플 30조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1 하면 몫이 30이네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공학 계산기에 두들기는 이거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판 논리로 보면 그냥 PER 30배 개념입니다. 자, PER 30배짜리를 계속 살 거냐, PER 50배, 60배까지 갈 때까지 한번 이 버블이 언제까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급의 매머드급 이 스마트 수급이 이탈하지 않는 한 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흐름으로 쭉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이 나올 때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한 질문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재밌는 한번 주식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네. 30조짜리 시가총액짜리 회사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 찾았어 제가. 대표적인 비슷한 게 바로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자, 네. 보세요. 이게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자, 나는 그래도 효성중업을, HD현대일렉을, LS일렉을 계속 나는 들고 갈 거야. 왜? 전력의 쇼티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반문할 때 맞아. 그럼 계속 가야지라는 거에 논리가 있는 반면 그래도 야 1조짜리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30조를 부여받는 거는 비싸, 적당해, 싸. 그럼 비싸다고 하는 것에 아마 일단 선은 글 거예요. 네. 자, 한국전력은 얘 비슷하게 30조 시가총액인데 얘 작년에 8조 벌었고 올해 12조 벌 것 같고 내년에 14조, 15조 벌 거야. 다시 한번. 30조 나누기 12조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얼마겠습니까? 뭐 2에서 3 몫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PER 논리인 겁니다. 그럼 다시 반문. PER 30배짜리 살래? PER 3배짜리 살래? 라고 얘기한다면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하시겠어요? 가던 말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던 말에 올라타는 게 죽어도 같이 죽을 사람들도 많고 약간 좀 크기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일정 부분은 네. 일정 부분은 조금 빼서 저는 효성중공업을 많이 갖고 네. 있으면 일부 내년에 유럽향 GIS 모멘텀이 불거지는 HD 현대일렉으로 조금 갈아타고 일정 부분은 네. 저는 한국전력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원전을 하는 한전기술과 한수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모멘텀이 점증될 게 명확할 거고 네. 이제
주가는 현재 시장이 모든 포장이 테크, 또 테크, 또 테크, AI 이런 것들로 지금 도배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뭔가 외국인들의 파생 논리를 보면 뭔가 회색 코뿔소를 노리는 걸까? 도대체 뭐가 블랙스완이라는 게 뭔가 다 있는 걸까? 네. 뭔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 상에서 조금은 부담이 덜한 한국전력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지금 이번 주에 보면 빅테크들이 전력 쇼티지가 나오니까 원전도 초이스를 하고 심지어 태양광까지도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이번 주에 급등을 했고 어제 보면 OCI 홀딩스도 올라왔고 심지어 태양광 밸류체인들이 더 올라왔고 어제 보면 간밤에 삼성 SDI가 참 고마운 형, 이 테슬라 형이 또 ESS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그렇죠. 부분도 네.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약간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범주가 넓어지는 것처럼 조금은 전력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수익률을 재고해야 되는 내 살림살이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런 민첩함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또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이 올해 12조, 내년에 14, 15조를 가게 되면 이 또한 상법 개정, 이 밸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과 동일하게 약간의 이런 띠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자체 모멘텀인 전기료에 대한 인상 카드까지 만약에 국내에서. 탑재가 되면 네. 이거는 배당주 플러스 가격 피해 전가. 물론 소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인 형상으로 아마 나타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장의 색깔이 오늘부터 오전에 제가 소부장에 대한 색깔을 얘기했듯이 이쪽에서도 기존의 주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화가 리밸런싱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11월 4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준비된 우리 쿨지훈 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내용 장표 거의 못 봤는데 일부가 지금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실내 영역 하우스뷰도 봐야 되고 11월 달에 글로벌 이벤트도 봐야 되는데 잠깐 광고를 듣고 광고 듣기 전에 코스피 지금 조금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1.25%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1.73%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혜 씨가 없어서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광고 타임은 늘 제가 어제도 이혁진 차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부장님 광고 타임 광고 듣고 오시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타임. 광고 듣고 오시죠.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쿨지훈 부장님 나오시면 1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선혜 씨 없이도 사실은 뭐 2시간까지도 저희가 가능하고요. 오늘 11월 4일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잠실에서도 오프라인 세미나 2시 반부터 또 진행이 되잖아요. 잠실 WM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이혁진 차장님, 박현지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쿨지훈 부장님도 함께 출동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저희가 잔여 좌석이 남아있다면 현장 접수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댓글 capture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박지훈 부장님 실제로 보니 잘생점 왜 말을 쓰다 왜 말을 점점점에 그건 뭐예요 저거? 많은 것들이 이제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 이왕이면 끝까지 마무리 좀. 현장에서 보면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생겼는지 여러분들의 많은
네, 체험 관람기를 댓글로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사야 되냐?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에게 물어보는 게 야 반도체만 사면 되는 거냐? 근데 오늘 색깔이 바뀔 것이다라고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덩치가 컸던 우리가 제약바이오 1등이었던 삼바가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 그렇죠. 지금 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오늘 거래 제약바이오 열심히 좋아요.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가 음. 중요했던데 어제부터 또 색깔이 달랐던 게 알테오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역시 코스닥에서의 대장이었잖아요. 이게 또 어디로 또 이전할 가능성이 있냐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부분들이고 다만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FOMC 계속 FOMC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금리의 또 추가적인 인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QT가 또 여러 가지 긴축에 관련된 스탑이 되면 12월 1일 이건 또 금리를 한번 인하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준도 좀 고민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리 한번 내려준 또 당근을 또 한번 준 건데 네. 또 내리라고? 근데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이더리움 굉장히 빠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셧다운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약간 좀 수급적인 청산 이슈가 있어서 이더리움은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옆에 우리 금리 인하와 가장 밀접한 섹터가 사실은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들은 여러 가지 신호탄이 굉장히 곳곳에서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네.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일리가 일단 네덜란드 쪽에 또 캐펙스 투자한 것도 있었고 또 이 메세라 관련된 인수 관련돼서 여러 또 바이오테크들이 또 들이대는 이런 인수전이 있었죠. 인수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플랫폼 기능을 했었던 D&D 파마텍 관련된 여러 가치가 좀 더 비싸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또 전반적인 전형적인 신약 제약 바이오의 모멘텀 뭐예요? 바로 기술 수출이죠. 라이센스 아웃의 모멘텀이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의견에는 내년 초로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좀 한 단계 레벨 다운됐던 제약바이오 섹터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은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시기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빠지면 매수 기회였는 건데 어제부터 달라지는 이 알테오젠의 흐름이 제법 뭔가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죠. 네. 그러면서 그 훈풍들이 다른 섹터, 뭐 리가캠도 그랬고 ABL 바이오도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 관련돼서 애드업이 되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안 오른 제약 바이오를 한번 여러분들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것들은 제가 투자 설명회 때 한번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오늘 잠실에서도 뭐 잠실이든 살짝? 일산이든 저는 이제 뭐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네. 한번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위주의 그런 종목들을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사실 카메라가 없으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침이 더 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나라하게 뭐 얘기를- 그렇다고 방송에서 아예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네. 더 솔직하게는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오늘 반전의 종목을 노려라 하면서 LG노텍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이노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전의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눌러왔던 요인들이 해소되는 건 맞니라는 것들만 확인되면 매수예요. 자, 일단 빨간색 글씨로 있었던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믿으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그동안에 눌렀던 이유는 경쟁사 진입 점유율 하락된 것들, 그다음에 CR이라고 하죠. 약간 판가 인하 압박, 마진 훼손 이런 것들을 계속 주가가 눌러왔는데 3분기 실적 짠 봤더니 점유율 방어가 확인됐고 그렇죠. 가격 경쟁 또는 전년 대비 다 완화됐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파란색 모멘텀만 보셔도 이 애플 밸류체인 향의 어떤 실적 레벨업이 이제는 한 2년간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셔도 되고 네. 제가 뉴스를 한번 요거 하나 얘기했다. 설명회 때 우리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께서 질문하셨어요. 네. 제가 바로 첫 번째 줄에 안기자기 기아 괜찮을까요? 기아가 이런 거예요. 괜찮을까? 네, 요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자동차가 한 번 더 올랐다가 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네. 결론은 목표가 15만 원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점이고 기아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신차 출시 사이클에 돌입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셔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조정 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근데 점을 자동차주 오를 때 공매도도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일단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에서 사실은 이 주도주 배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섹터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관세로부터의 영향은 좀 덜 받았지만 사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실적이 양호할 뿐이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점이고 일단 주가가 한번 빵 튀었던 거는 관세 15라는 그 그렇죠, 숫자를 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흐름들은 이미 한 단계 그러니까 받아들인 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없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양호한 흐름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단식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 차와 기아는 여전히 저희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돈 되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한 세 페이지가 있는데 한 페이지만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SDI가 테슬라 드디어 뚫었다. 네. 3조 원치 ESS.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테슬라. 야 이건 테슬라 되게 고마운 회사가 돼버렸어요. 테슬라는 얼마 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도와줬어요. 가스 터빈 관련돼서도 도와줬고 또 이번에는 삼성에 관련돼서 파운드리 쪽도 도와줬고 또 선단 장비 쪽에서도 또 도와줬고 이번에는 또 SDI 또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번에 또 ESS 3조 원치 ESS 배터리 공급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ESS만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거는 이제 공시를 보면 시설 투자를 했는데 또 교환사채를 발행해? 이 왜 약해 하는 거야? 일단 한마디로 증설 위해서. 증설을 위해서. 증설 왜 해? 수주 받을 거니까. 그래서 HD 유리 플래터 어제부터 올라왔던 게 유리 글라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막 점핑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그렇죠? 사실은 뭐 필옵틱스가 대장이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제일 쳐다보고 있죠.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저는 캠트로닉스가 설명회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 향으로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삼성전자 향으로도 연구하고 있다. 누가? 캠트로닉스가. 저 고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슈퍼 갑은 아니지만 전 슈퍼 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일단 삼성전기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캠트로닉스도 함께 봐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뉴스들 두 가지 한번 체크해서 보여야 돼요. 우주 경유 로켓 여행 추진한다. 누가? 일본. 스페이스X 뉴스가 잠잠하다가 다시 최근에 기사가 막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뭔가를 체결한다? 그러면 스페이스X의 벤더사들이 매출이 늘어나겠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업체 중에 얘 지금 추적 탐방 가보고 싶어요. 아직 안 가셨지만 HVM이라는 HVM 요런 회사들 바로 이 스페이스X에 납품할 수 있는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요런 애들을 좀 추적해보고 싶은 거고요. 삼바가 쉴 때 제약바이오 움직임 중요한데 스마트 머니가 어제부터 들어왔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롱이다. 이거는 사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할 오늘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줍줍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수익률 게임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약바에서 놀아도 된다라는 점들. AI 통신 장비 슈퍼 사이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 네. 보통 5G, 6G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다.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PC 혁명 또 모바일 혁명 뒤에 반드시 항상 네. 얘가 왔었어요. 통신 인프라 확장 사이클이 반드시 왔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G라고 보통 얘기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RFHIC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작은 종목이긴 한데 대한광통신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대한광통신. 또 HFR 또 뭐가 있어? KMW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솔리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AI가 서버가 심장이라면 혈관은 뭐가 중요해? 바로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혈관 바로 통신 장비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네. 이 통신 장비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기판 애들, PCB 업체들, 대덕전자, 심텍 같은 경우도 조정 시 매수라고 얘기했듯이 요쪽 5G도 제가 볼 때는 조정 시 매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수익률 게임에 반드시 얘네들은 합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은 배당주, 증권주 얘기를 또 준비를 좀 하셨는데 예. 증권주가 뭐 일부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워낙 사실 올해 우리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연말 가면 갈수록 증권주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증권주를 여전히 지금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좋다. 예, 그러니까 리테일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장이 좋으면 얘네들이 좋아요. 리테일 영업이 장이 네. 좋으면 좋아요. 시장이 좋으면 네. 얘네들 다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 같은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키움증권은 단기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향후 3개년 주주 환원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사주보다 배당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고작 PBR 1배를 이제 넘어섰던 상황이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돼서도 약간 진도를 좀 빼고 있는 느낌인데 뭐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올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치. 시간적 여유가 없죠. 없긴 하죠. 2달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저번에 이혁진 차장 나왔을 때는 예. 조금 더 드라이브 걸면 가능할 수 있다 뭐 음.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네. 드라이브를 누가 걸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네. 한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 스탠스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증권주는 금융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우리가 하나 일부 비중은 조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증권주 말고 보험이나 금융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에요.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리단에 관련돼서 자체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큰 사업부 내에서 중요한 차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화재 이런 거와는 별도로 네. 보험주는 약간 금리와 연동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약간 좀 연동이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증권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은행주는 좀 무거워졌죠. 은행주는 좀 무거워져서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황제세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야 너희들 많이 번 만큼 좀 이런 부분들 좀 세금 내야 되지 뭐 않겠어? 환원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약간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일단 주식시장 레벨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권주에 찬물을 끼얹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3명의 형제 중에는 고른다라면 이 증권주 형제가 좀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봤는데 요거는 한번 살짝 점검만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2025년 이제 2달도 이제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요 4가지 개념은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 이제 내년의 글로벌 핵심 이벤트는 총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내년에도 이어질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이어질 거다.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간 선거, 우리 한국도 이제 선거가 있지만 6월 내년 6월에 네, 있고요. 총선이 있지만 네.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또 지지율이 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11월 3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 요것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요. 네. 근데 한참 멀었지만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요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방산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중국의 정책은 저는 이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국 공연 재개 관련 우리 코미테인데요. 엔터 쪽.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웃겨요. 이게 사실 한중 회담이 있고서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굉장히 되게 좋은 느낌으로 좋은 해석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확인됐는데 네. 약간 다른 나라에서 이 한중 간의 이 회담의 평가는 되게 부정적으로 아, 그래요? 형식적인 회담이었네 어. 라는 거로 약간 좀 찬물을 끼얹었는데, 사실은 또 어제 주가 보면 알겠지만 이 상승의 힘이 아침에 셌지 저녁 오후까지 계속 세진 않았다는 그렇죠. 점은 좀 불편한 것도 좀 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성 매매로 이 에이펙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침의 매수 물량들이 주말에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있고서 긍정적인 해석이 될 거니까 월요일 날 띵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액션들이 상당 부분 많이 아, 그래요?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여전히 이 테크 외에 이쪽에서는 이벤트 드라이브는 매매만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밑줄 친 것만 읽으면 일단 공연은 한다. 공연 재개는 시기의 문제다. 하게 되면 공연 매출 티켓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숙박, 외식 등 그렇죠. 주변 지역 경제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과, 마지막 공연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함에 있어서 이 중국은 이 K-팝 아티스트의 공연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한국의 이런 K-팝 공연 재개는 시기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거고, 조만간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 다시 2차 드라이브가 상승의 힘이 다시 한번 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뭐 예.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지난주에 진짜 말도 많았고 거의 뭐 외교의 정말 빅주간이긴 했었는데 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도 얘기가 나왔던 게 마스가 넘어서 만우가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원전까지 해가지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마스가 만우가 얘기만 나오지 디테일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감 때문에만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어서, 일단 뭐 조선과 원전 우리 기본적인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기대감만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테크가 좀 쉬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물론 오늘 수급을 보면 아침부터 부랴부랴 외국인들과 기관이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빅테크 관련돼서 스마트 머니들이 매도가 돼서 일정 부분 그 자금이 이쪽 섹터로 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네. 지금은 아직 뜨거운 거는 테크 쪽이 뜨거운 거고,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가능성, 기대감, 아직은 컨빅션, 어떤 말로써 구두로서 합의된 거지 실제 서류에 도장 빵 찍고 자 스타트 이런 개념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어쩐 더 앞서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흐름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테크가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상황이?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홀딩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의미 있는 지금 또 실적이 어느 정도는 다 오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조선 섹터나 이런 쪽에서는 일단 수주 모멘텀밖에 없다. 지금 방산도 실적이 지금 어제부터 계속 지금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아요. 주가도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수주밖에 없습니다. 수주. 그 수주가 일단 기대감은 11월, 12월에 다 기대하고 있는 게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만약에 연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악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는 좀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섹터의 움직임 색깔을 보셔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주도주 색채가 너무 강해서 이게 옅어지려면 좀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장표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허재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중 정상회담에 관련된 시사점은 요 장표로 대신 할 테니까요. 요거는 미국과 어떤 중국의 입장에서 요약한 거니까 요거 마지막 줄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민감도는 점차 완화됐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AI 주도의 캐펙 숫자 등에 주목해라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된 거는 맞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핵심 기술 자립화, AI 중점의 신품질 생산량 등등 내 블라블라 결국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들 반도체와 AI 쪽으로 주목해라라는 부분들로 요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쿨진 부장님 목요일에 남자지만 제가 또 외롭다고 화요일에 땡겨서 나와 주셨습니다. 점심 먹고 또 우리 쿨진 부장님 잠실로 출동을 하실 예정이니까 오프라인에서 오늘 오전 방송 봤다고 인사해 주시면은 모르죠. 뭐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주시고. 아 그리고 예고 방송 목요일 날 하나 해야 되지 않아요? 수출 데이터가 이제 11월 그거 얘기 좀 나오니까. 해주시죠. 오늘 그거를 저희가 다루진 않아가지고 사실 예. 수출 데이터 10월 수출 데이터 저희가 오늘 살짝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목요일 날 누가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수출 우먼이죠. 바로 수출 데이터를 꽉 잡고 있는 우리 정영영 연구원이 그래서 장표 사실은 네. 준비했는데 요약 버전 이거 사실은 이제 예고 방송 편으로 그냥 대체할게요. 이 장표와 이 장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출 데이터가 각 항목별로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모멘텀 이제 큰 사건은 없잖아요. 무슨 회담 이제 없잖아요. 이제는 자체적인 체력으로 여러분들 한국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실적,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정말 늘어나고 있어. 이런 것들 자체 해외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건데요. 이제부터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 역할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정영영 연구원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데이터 여신이자 우리 경제과의 과외 선생님이죠. 정혁영 연구원과 목요일에 함께하고요. 호아진님께서 방금 세미나 오늘 거 신청을 했는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나요? 알겠습니다. 방금 신청해 주세요. 네. 네, 오십시오. 가서 호아진 손들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진 부장님 오늘 오후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인이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가까이 지금 사고 있는데 코스피 1.3%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견조합니다. 1.6% 오름세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선혜 씨 어디 갔어? 이렇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월화만 쉬셨고요. 제가 좀 외롭지만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 짝꿍 함께 해가지고 허잼과 홍선에 함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투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